자, 우선 밑에 나오는 풀이를 우선 외우셔야 되는데요. 앞쪽에다가 넘버 또는 급의 번호라는 것을 한 칸 더 넣으십시오. 급의 번호를 한 칸 더 넣으시고 넘버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냥 급번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적어 넣으세요. 쭉쭉쭉 적어 넣으시면 9번까지 나올 겁니다. 9번까지. 급번호.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지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수, FI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도수. 도수라고도 하고 그냥 도수라고도 합니다. 도수. 한글이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 급의 경계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도수 전에 급의 경계가 있죠. 급의 경계. 그 다음에 뭐 도수 또는 도수 이렇게 해서 F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중앙값 M. 그 다음에 UI, FI, UI, FI, UI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넘버, 급의 경계, 도수, 중앙값, U, FU, FU 제곱 7개죠.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도수표는, 도수 분표표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급의 경계는 위에 문제사에 주었기 때문에, 그죠? 예, 급번호는 9번까지 있고, 급의 경계는 36.5에서 39.5, 쭉쭉쭉 있고, 한 9단계까지 있습니다. 도수도 역시 문제에서 주었죠. 2부터 해서 총, 제일 밑에 2까지, 총 115개가 있고요. 중앙값도 역시 그대로 주었습니다. 주었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U가 있습니다. UI. 그러면은 여기에서 UI인데 U1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도수가 있죠. 도수에서 보시면 제일 큰 놈을 찾으세요. 쭉쭉쭉쭉쭉 있는 놈 중에서 제일 큰 놈이 2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27이라는 숫자가 있고 중간에 물론 칼럼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해당하는 UI 값을 0으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27에 해당하는 0. 도수가 제일 많은 것에 U, 이건 수치 변환하기 위한 값인데 U라는 값은 이걸 0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밑쪽으로는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UI 값을 도수가 제일 많은 놈의 칸을 0으로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즉 27 말고 25에 있는 것을 나는 0으로 잡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또는 11, 저 밑에 있는 11이 있는 쪽을 0으로 잡고 11이 있는 쪽을 0으로 잡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그 밑에 있는 플러스 1, 플러스 2로 가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수치 변환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도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칸을 0으로 잡을 때 계산이 제일 쉽습니다. 계산이 제일 쉬워요. 우리 지금 풀이에서는 당연하게 27, 도수가 제일 많은 놈의 칸을 0으로 잡았습니다만은 뒤쪽으로 가게 되면 도수가 제일 크지도 않은데 이런 데 있는 것을 0으로 잡아서 풀이한 예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넣어놓긴 넣어놨어요. 근데 기본은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FIUI가 있다. FIUI가 있다. FIUI는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FI랑 UI를 이렇게 곱하면 되지. 곱하면. 그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0이 당연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최고 마지막에는 FIUI의 제곱이 있는데 U를 제곱하고 F를 곱한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것들은 음수 나오니까 보기 싫다. 그래서 3을 제곱 9죠. 9에다가 도수 첫 번째 도수 2를 곱하면 2구 18. 그래서 18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FIUI 제일 밑에 가면은 총합이 있고 FIUI의 제곱도 총합이 있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도수표입니다. 도수표의 메뉴 값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방법 없습니다. 자, 2차는 폭은 좁은 대신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X바를 구해보자. 자, 이 X바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시죠.
XO 더하기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U 곱하기 H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X바는 XO인데 이 XO는 뭐냐면 도수가 최고인 곳의 중앙값입니다. 도수가 최고인 값의 중앙값 바로 옆에 있는 요 값이겠네. 그러면 도수가 최고인 값의 중앙값 옆에 있는 값, 즉 47이 들어가죠. 4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F, 시그마 FU 이렇게 되죠. 그죠? 시그마 F, 시그마 FU. 시그마 FU는 요 값이고 시그마 F는 여기서 제일 밑에 합산했는 시그마 값. 아까 115인가 그랬죠. 그죠? 자, 그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급의 폭이 곱해집니다. 급의 폭.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품질 경영 개론에서 뭐 문제가 기사에서는 약 한두 문제, 많으면 3문제, 산업기사는 그래도 한 10점 정도 배점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47 더하기 115분의 93 곱하기 3이 되었어. 자, H는 급의 폭이라 그래서 급의 폭. 급의 폭이 왜 3인가요? 급의 폭이 왜 3이냐? 급의 경계를 보면 36.5에서 39.5죠. 요 폭이 얼마입니까? 3이죠. 3. 그래서 저 3이 들어간 겁니다. 자, 49.4가 나오죠. 왜 이거를 지금 소수점 뭐 5자리까지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문제에서 보시죠.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했는데 5자리까지 나타내면 안 돼요. 49.4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5자리까지 나타내면 49.42619가 되는데 그렇게 소수점 5자리까지 나타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틀려요. 문제 풀고도 틀리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스몰 s의 제곱입니다. 즉 분산이죠. 자, 예전에는 v라고 나타냈고 지금은 스몰 s의 제곱. 그다음에 루트 v가 s가 되겠죠. 위에 있는 거 이것들 우리 분산, 밑에 있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산 어떻게 구하시나요? 자, 분산 s제곱은 라지 s를 n-1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라지 s는 평방합이고 라지 s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을 n으로 나누는 형태로 계산이 되었다. 자, 이건 모르면 간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도수분포표에서는 이거하고 거의 같아요. 이거하고, 자, s제곱을 지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은 당연하게 시그마 f가 되겠죠. 시그마 f 빼기 1분의 라지 s고 이 라지 s가 여기 올라가면 되는데 시그마 x의 대신 x의 제곱 대신 지금 보시면 책에 보시면 시그마 fu의 제곱 빼기 요거는 시그마 f고죠. 시그마 f고 시그마 x의 대신 시그마 fu 괄호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최고 뒤에 아까 전에 x바도 마찬가지 h가 곱해지듯이 요 놈도 최고 뒤에 h 제곱이 곱해집니다. 왜냐하면 자, 평방합은 2차 함수죠. 그래서 h의 제곱이 곱해진다. 외우셔야 됩니다. h는 급의 폭. 아까 전에 3이었다. 3 그죠? 2차에 3. 자, 그렇게 들어가고 계산을 하면 27.5. 자, 이것도 역시 소수점 5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딱 끊어서 나타냈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3번 동그라미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하면 공정능력 지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공정능력 지수 CP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정능력 지수 CP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규격의 상한치 마이너스 규격의 하한치에다가 6 시그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규격의 상한치, 규격의 하한치 나누기 자, 6 시그마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규격의 상한치 SU가 얼마냐? SU가 6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번 문제 자체 쭉 읽어보시면은 규격이 63에서 43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3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43이 들어가면 되고 자, 시그마가 문제인데 이 시그마는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즉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그마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시그마의 추정치가 바로 자, 여기서 나오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S의 제곱을 구했잖아요. 그죠? S의 제곱을 구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 여기서 구한 값 얼마였죠? 2번 문제에서 구한 값이 27.5다. 그죠? 27.5. 그 27.5를 루트 덮어 씌운 것이 바로 S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 곱하기 루트 27.5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계산을 해보면 0.63564가 납니다. 0.63564. 이거는 왜 소수점 5개까지 나타냅니까? 이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답을 소수점 5개짜리까지 나타내라 또는 2개짜리까지 나타내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수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5개짜리까지 나타내라고 보고 그렇게 5개짜리까지 나타낸 겁니다. 나타낸 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기수 때는 여러분들 시험 갔을 때는 수험자 유의사항이 소수점 2개짜리까지 나타내시오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0.664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CP가 0.63564가 0.67보다 작기 때문에 공정 능력은 4등급 매우 부족하다 이래 돼 있거든? 매우 부족하다. 자,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것을 판정하시오라는 말이었고 CP만 계산하시오 했거든요. CP만 계산하시오 했는데 이거 여기에서 괜히 이렇게 뭐 4등급 매우 부족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우리는 한번 적어 봤습니다. 혹시 한번 적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자, CP가 1.67, 그 다음 1.33, 그 다음에 또 얼마입니까? 1과 0.67이죠. 그죠? CP가 1.67보다 같거나 크면 매우 양호, 0등급입니다. 0등급. 그리고 1.33보다도 같거나 크고 1.67보다도 작으면은 양호 1등급이죠. 그 다음에 1.33과 1 사이, 즉 1보다는 같거나 크고 1.33보다는 작으면 보통 2등급이죠. 그 다음에 0.67보다도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자, 이것은 부족이라고 해서 3등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67보다 더 작으면 매우 부족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나타내지요. 판정하시오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아래 도수 분포표를 보고 조합 평균 H를 구하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아니겠나 싶은데 자, 풀이를 보시면 자, 도수 분포표다. 그죠? H는 시그마 xi분의 fi 분의 시그마 fi다. xi 같은 경우는 x1, x2, x3, x4까지 있겠죠. 지금 그죠? 그러면 중앙치가 각각 2.5, 7.5, 12.5, 17.5를 분자해 놓고 그 다음에 fi 같은 경우는 도수죠. 4, 7, 8, 1 넣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모든 것을 더한 것, 즉 도수를 다 더한 것 시그마 f가 들어가기 때문에 20을 넣고 답을 6.19104로 나타냈습니다. 소수점 5개짜리까지 나타내라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의해서 만일 이것이 수험자 유의사항에 소수점 2개짜리까지 나타내시오 했다면 6.19까지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죠. 어떤 학교의 과학 담당 교사가 1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점수를 다음과 같이 도수 분포표를 나타냈는데 이 교사는 히스토그램의 분포의 정도를 알고 싶다. 첨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첨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본적인 공식을 1차 하셨을 때 첨도, 외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n 곱하기 스몰 s의 4승이죠. 4승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x바 x바의 자 x바의 4승 곱하기 제일 뒤에 f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습니다만 루트 라지 s를 n-1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 앞에 봤던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지요. 자, 풀이 보시면 루트 자 n-1은 있고 s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s자리에 시그마 FIM의 제곱. 이번에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중앙값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3번의 도수분포표의 보조표를 보시죠. 보조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앞에 즉 우리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U가 있었고 FU가 있었고 FU의 제곱이 있었죠. 그죠?
이런 값들이 나오면 최고 뒤에 h 제곱 이런 것들이 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즉 평균과 그 다음에 뭡니까? 분산 구할 때, 그죠? 근데 여기에는 중앙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 뒤에 h를 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그래서 시그마 fm의 제곱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fm의 괄호의 제곱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93490이 나오고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외도로 가는 것은 시그마 4 내지는 베타 2로 나타내는 것인데, 자, 저 공식에 의해서 2.93490이라는 것이 S에 이제 구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00 곱하기 2.93490의 4승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6.45의 4승 곱하기 5. 여기서 5는 FI입니다. F1. 그 다음에 18 나오죠. 보이죠? 18 F2, 4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도수 5, 그 다음에 18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의 답은 2.6868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 1번과 문제 3번은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되고, 문제 1번에 비해서 문제 3번은 h 최고 뒤에 h나 h 제곱을 곱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값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료 자체가 h를 곱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실의 인장 강도 측정 결과인데 회사에 정하고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5.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이야. 그럼 SU가 62라는 이야기고, SL은 5.6에서 빼기 0.6이니까 5가 되겠죠. 50이죠, 50. 6.2와 5.0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규격, SU는 6.2이고, SL은 5.0이다. 이것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첫 번째, 도수표를 이용하여 주어진 도수표가 있는가 봐요.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고 규격을 그려 채워라. 2번에 산술편과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 앞에서 구했던 거하고 같고요. 1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이 보시면 데이터가 총 몇 개냐면 세로로 5개, 가로로 10개니까 5 곱하기 12에서 50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큰 놈, 눈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6.0이라는 놈이 제일 크고요. 그럼 제일 작은 놈은 4.7이 제일 작습니다. 6.0이 제일 맥시멈의 값이고, 미니멈의 값은 4.7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2번 문제에 나오는데 범위 R, 레인지를 구하라. 레인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두 개를 빼면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 빼면 범위입니다. 우리 교실에 제일 키 큰 애와 제일 작은 애, 그 신장의 차이를 뺏는 것이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지금 우선은 K 값을 구하는데, 이 K 값이 뭐냐? 급의 수입니다. 급의 수. 남바링 있죠, 아까 전에. 1, 2, 3, 4, 아까 9번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몇 개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즉, 급의 수는 몇 개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지스의 방법. 스터지스의 방법 있죠, 스터지스. 그 다음 두 번째 간편법이 있습니다. 간편법.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었으면 스터지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 더하기 3.3 로그 n을 쓰는 것이죠. 1 더하기 3.3 로그 50이죠. 지금 총 데이터에서 50개는. 그럼 6.6이 나왔어요. 그럼 6.6이니까 이거를 6으로 해야 될까? 7로 해야 될까? 8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홀수로 합니다. 홀수로. 그래서 7로 하는 것이 좋고요. 간편법으로 하자면 K는 루트 n으로 풀죠. 루트 n으로. 메인이 총 50개니까 이 집어넣으면 얘 같은 경우는 좀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간편법으로는 풀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방식 스터지스의 방법으로 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2번. 2번 H는 자, 급의 폭, 급의 구간이죠. 자, 급의 폭, 급의 구간은 K분의 최고 큰 놈 빼기 최고 작은 놈, 즉 R입니다. K분의 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K분의 R입니다. 그럼 K는 앞에서 7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스터지스의 방법에서 7이고, R은 6에서 제일 큰 놈이 제일 작은 놈 빼면
뭐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1.3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럼 두 개 빼면 0.18571이다. 그럼 H는 0.2 정도로 우리가 잡습니다. 자, 3번. 제1계급의 하측 경계치. 자, 요거 별표 2개 하시고, 첫 번째 계급이죠. 그러니까 넘버가 있으면은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데, 1번, 2번, 3번, 4번 쭉쭉 내려오는데, 뭡니까? 계급의 경계치라고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2번 계급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1번 계급에서도 하측. 자, 요거죠, 요거. 요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3번 동그라미입니다. 1계급의 하측 경계치는 제일 작은 놈에서 빼기 2번의 측정단위의 최소치다. 아까 50개의 데이터가 있었잖아. 쭉쭉쭉쭉 10개, 쭉쭉쭉 10개. 총 그래서 5줄 10칸으로 이루어지는데 50개의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보니까 4.7이었죠? 제일 작은 놈보다도 약간 더 뺍니다. 얼마만큼? 2분의 자, 측정 단위 최소치인데 측정 단위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총 50개의 데이터 중에서 4.7부터 출발해. 4.7, 4.9, 5.1 쭉 가죠, 그죠? 전부 다 보니까 뭐죠? 소수점이 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측정 단위의 최소치는 0.1로 보는 겁니다. 만일 뭐가 되었다면은 이 측정 단위 최소치는 0.01이 되는 것이고요. 1이다 하면은 0.001이 되겠죠. 그럼 소수자리가 없다. 소수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1이 되겠습니다. 그냥 1.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은 뭐이기 때문에 0.1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요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65가 들어갑니다. 4.65. 제1계급의 이제 상측 경계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것은 하측 경계치에다가 당연하게 H만큼, 급의 폭만큼 더하면 되니까 4.65가 대적, 4.65가 있고, 그 다음에 0.2만큼 돼서 4.85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죠. 밑에 4번 동그라미 도수표가 있으면 첫 번째 계급번호 1번에서 여기에 4.65가 있고 2를 대서 4.85가 되죠. 그럼 중앙치는 요 사이 중앙치니까 4.75가 되고, 자, 체크마크가 일종의 도수인데, 체크마크가 결국 도수거든요. 체크마크. 이 사이에 4.65에서 그러면 4.85 사이에 몇 개 들어가느냐 찾아야 돼요. 50개 중에서. 요 놈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요 놈 들어가겠죠. 4.7이니까. 두 번째 4.9니까 4.9는 두 번째 요 경계에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이렇게 해서 다 도수를 계산해 보니까 뭐 4, 5, 10, 14쪽 되더라. 그 다음에 도수가 여기서 보면 4, 5, 10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U값 있죠, 그죠? U값은 우리가 도수가 제일 높은 곳을 0으로 잡으면 제일 계산이 쉽기 때문에, 자, 지금 도수가 14인 곳을 U값에 0으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고, 5번 동그라미 히스토그램의 작성은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쉽습니다. 자, 0부터 해서 16까지가 있고, 몇 개까지, 이거는 세로는 이제 뭡니까? 세로는 일종의, 세로는 도수죠. 도수. F입니다. F. 그러니까 0개부터 해가지고 한 16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일 많은 게 14개니까 16개 정도 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값이죠. 그죠? 값은 4.75가 있는 부분에는 지금 4.75가 중앙치죠. 자, 첫 번째 계급은 뭐에서 뭡니까? 4.6에서 4.85야. 4.65에서 4.85고 그 사이가 4.75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총 몇 개냐면 첫 번째 도수는 4개거든.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해가지고 4칸만큼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 4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85에서 또 어디까지입니까? 4.85에서 2.05 4.85에서 5.05죠. 5.05. 4.85에서 5.05. 그 중앙치는 4.95, 그죠? 그럼 이 사이에는 몇 개 들어가느냐? 5개다, 5개. 한 칸 더 올라가서 이렇게 5개. 자,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럼 거기에서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SU도 있고 SL도 표기를 해주면 좋아요. 우리 회사의 규격치, SU와 SL의 규격치는 6.2에서 5까지다. 평균은 5.338이다. 평균 계산
밑에 있습니다. 밑에 합니다. 우리 곧. 그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도 다 구하죠. 자, 2번 양쪽 갈로 갑니다. 1번 동그라미 x바는 앞에 구했죠? x5 더하기 시그마 f분의 시그마 fu 곱하기 h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5.338이다. 이건 5.33800 뭐 이렇게 뒤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00 이렇게 뭐 더 나오면 소수점 5자리까지 일단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뒤에 00이 나오면 00을 버리고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죠? 나타내도 상관없고 만약 5.338 뒤에 뭐 01 정도가 나오면 01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